안녕하세요. 스트리트 뉴스 3월 27일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으로 나온 사진은 에버기븐, 그 모래톱에 걸려있는 에버기븐의 그 모습이 나왔는데요. 거기 이제 컨테이너가 잔뜩 실려있는 모습입니다. 그 뉴스의 다행스러운 면은 이제 며칠 있다가 2, 3일 있다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실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나라 뉴스에도 보니까 미군이 가서 도와주겠다고 했고 이집트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곧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WeWork, 그 공유 공간 서비스 하는 WeWork라는 회사에 관한 뉴스입니다. WeWork agreed to merge with a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in a deal that would take the shared office provider public. The planned transaction values WeWork at $9 billion, including debt. WeWork은 일종의 전대 사업이죠. 큰 부동산을 작은 규모로 쪼개서 부담스러워하는 실수요자들한테 이제 재임대, 전대라고 부르는데 전대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 폰 노이만하고 이름이 비슷한 아담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시작한 거고, 손정희의 비전 펀드가 투자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제일 유명한 소위 플렉서블 공간 서비스, 플렉서블 오피스 스페이스 제공 서비스,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인데, 2019년에 이 그 노이만이라는 설립자가 아주 뭐랄까요, 나쁜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2019년에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상장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고 보니까 이제 엉터리라는 게 밝혀진 거죠. 게다가 그 임대하는 그 임대 수입을 자기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고 막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손정희가, 소프트뱅크가 이제 이 사람을 경질을 하고 부동산 전문가를 이제 새로운 사장으로 앉혀가지고 있던 사이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가 안 되는, 공실률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별로 가치가 없어졌는데, 지금 이제 스펙을 이용해 가지고, 외국에 상장하는 이 툴을 이용해 가지고 상장을 할 거라는 뉴스입니다. agree to merge, 합병을 하기로 했답니다.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랑 합병을 하는데, 그것에 관련된 딜이 뭐냐면, 이제 이 소위 합병 회사가 쉐어드 오피스 프로바이더를 상장을 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데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트랜잭션에서 위역을 얼마의 밸류에이션을 줬냐면 90억 달러, 가지고 있는 부채 포함해서 90억 달러의 밸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2019년 상장할 때 이제 소프트뱅크가 계산한 거에 따르면 470억 달러였어요. 그 상장을 위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상장할 때 470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스펙하고 합병해가지고 할 때는 90억 달러로 확 줄어든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는 2.9 빌리언이니까 이제 29억 달러로 훨씬 더 가치가 내려갔었죠. 그나마 좀 괜찮아진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고객들이 이제 장기 소위 대형 고객, 그러니까 대기업들, 큰 회사들이 한 50% 되고 나머지가 이제 50%인데 특히 이제 그 중소규모의 고객들 그리고 이제 개인 고객들 뭐 창업자 예비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단체로 그냥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뭐 연간 계약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보증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 한 달 있습니다. 한 달 이제 그 미리 내는 거죠. 한 달 미리 내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 한 달 전에만 노티스를 하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이만이 주장한 이 비즈니스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잘게 쪼개서 언제든지 들어왔다가 언제든지 나가라.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매력 때문에 이것에 이제 어떤 필수 조건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냥 확 빠져나가서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제실률을 보면 그 2019년 12월 기준으로 72% 정도였는데 2020년 12월 기준으로 46%로 내려갔고 그 사이에 지금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스펙하고 딜을 하면서 프로젝션 이제 계획을 세운 게 올 9월 달에 61% 수준으로 되고 연말에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대형 고객, 장기 고객을 50%에서 65%까지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위워크이 많이 여러 군데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워크가 흡사한 그런 공간, 전대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잘 견디느냐가 관건이겠죠. 잘 견디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출신의 부동산 사업자. 이 비즈니스의 또 다른 핵심은 멋진 인테리어, 마치 그 고급스러운 금융회사에 와 있는 느낌, 혹은 브랜드 회사에 와 있는 느낌, 광고 회사에 와 있는 느낌, 이런 게 들게 오피스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팬시한 거, 멋있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신세대들이 사무실로 쓰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낮은 임대료를 내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냥 그 도서관 책상 같은 거 6명이 앉는 자리에 한쪽 구석을 그냥 오픈 데스크로 쓸 수 있는 비즈니스가 월 3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 좌석은 뭐 한 40만 원. 그 다음에 자기가 문을 잠궈 놓고 다닐 수 있으면 뭐 한 6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금 체계가 다른데 어쨌든 굉장히 그 고정비를 들이지 않고 고정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매력적인 사무실인 것은만은 틀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거리에 보면 그 상점 점포를 이렇게 임대합니다 라고 써 있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는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이 전대 사업을 하는 이 사업 자체는 과연 지금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지수들이 올랐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S&P 500하고 다우가 각각 1.7%, 1.4% 올랐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1.2% 올랐답니다. 한 주를 마감하면서 살펴보면 굉장히 볼레타일한 한 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한 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뉴스는
애슬레틱하고 엑시오스라고. 근데 사실 이 회사 자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름의 회사인데, 이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 이제 나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앱 혹은 서비스의 그 개발자들이었기 때문에, 설립자들이었기 때문에 뉴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슬레틱의 그 창립자들은 그 전에 스트라바라고 하는 자전거 앱이 있어요. 자전거. 우리 핏빛, 뭐 옛날에 이제 운동할 때 쓰는 핏빛하고 비슷한 자전거계의 핏빛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라바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걸 개발한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아틀레틱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틀레틱이라는 거 자체가 운동하는 사람, 애슬레틱이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운동 선수가 애슬레틱인데, 운동 선수들 및 운동 그 소위 팀, 그 각 그 뭐 축구팀, 뭐 아니면 야구팀, 이런 팀들에 관련된 뉴스를 유료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뉴스 서비스죠.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게 이제 애슬레틱이고, 엑시오스는 그 폴리티코라고 하는 정치 그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의 특징이 일반 신문에처럼 이렇게 길게 장문의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단문의 뉴스성 스토리만 아주 간단하게 보내주는 그런, 보내준다기보다 앱이 있죠. 앱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걸 만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엑시오스라는 걸 이제 2017년에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전에 했던 벤처가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이 개인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서비스가 이제 엑시오스라는 서비스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폴리티코라고 하는 정치 잡지, 정치 전문 잡지에 있던 기자와 관련된 이제 그 제작자들이 나와가지고 짧은 단문의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엑시오스라는 거고, 애슬레틱은 스트라바라고 하는 자전거 앱, 그걸 개발했던 친구들이 나와서 운동 선수 및 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앱을 개발한 건데, 그 둘이서 이제 합병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The Athletic is in major talks with Axios, part of a plan to build a larger online publishing company that could include going public through a bank check firm. 블랭크 체크 폼. 블랭크 체크는 이제 백지수표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스펙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스펙. 그 스페셜 퍼포즈 어퀴지션 컴퍼니. 왜 블랭크 체크냐면, 이 스펙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블랭크 체크를 내는 셈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스펙이 투자할 물건을 찾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블랭크 책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소위 상장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진짜 이 스펙을 통해서 상장하는 게 요새 완전 붐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좀 더 큰 출판사, 온라인 출판사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읽어보면 아직 정해진 거 없고, 대표가 만나가지고 논의 중이다라는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뉴스는 폭스바겐인데, 독일의 폭스바겐이 그 전 대표들한테 소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Volkswagen said it would seek compensation from former CEO Martin Winterkorn and the ex-chief of its Audi unit, Rupert Stadler, in the wake of the diesel scandal.
웨이크하면 이제 여파죠, 여파. 디젤 스캔들의 여파 속에서 폭스바겐은 전직 CEO 마틴 빈터코른하고 그 아우디 부문의 수장이었던 루퍼트 슈타들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 시장에 디젤 차를 팔았는데 이제 폭스바겐하고 아우디를 팔았는데 그 소위 배기가스 시험 할 때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지고 속인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속인 사기를 친 거지. 그러니까 사기를 쳤는데 이제 혐의가 인정이 돼 가지고 배상을 했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는 43억 달러 정도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 그 차를 산 소비자들한테 수십억 달러의 이제 배상을 해줬는데 그 이제 엄청난 손실이 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는 했고 이 지금 그때 경영진들한테 이제 소위 책임을 물려고 하는 거죠. 뭐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뭐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뭐 모르겠다. 뭐 이러고 있대요. 근데 이제 혐의가 뭐냐면 그때 알았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배기가스 테스트하는 거 그것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죠? 네. 아무튼 그런 뉴스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보잉 어제도 나왔는데 보잉에 관한 뉴스입니다. 보잉 resumed deliveries of its 787 Dreamliner a step toward moving past production problems with the wide-body jet. 보잉이 737 맥스의 결함 때문에 이제 비행기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생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이제 납품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납품이 개시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 한 대 보냈다는 뉴스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대 보낼 거라는 뉴스인데 어쨌든 생산 문제 그 와이드 바디 제트 이게 이제 737 드림라이너죠. 굉장히 옆으로 이렇게 넓은 그런 제트기인데 이 생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737 드림라이너를 딜리버리를 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보잉이 참 여러 가지로 난제들을 해결하고 있군요. 여섯 번째는 이제 뭐 복싱이나 그다음에 뭐 NBA 농구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실내 체육관인데 그 실내 체육관을 보유한 회사 그게 이제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죠.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분사를 많이 했는데 그 분사된 회사가 다시 서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 엔터테인먼트 has agreed to acquire media operator MSG Networks for more than $900 million in a deal that reunites the companies. 메디슨 스퀘어 엔터가 미디어 오퍼레이터인 MSG 네트워크스, 그러니까 메디슨 스퀘어 가든 네트워크스죠. 네, 공식적으로 MSG 네트워크입니다. 그 어떤 그 농구 경기나 뭐 이런 그 체육 그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내보내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그것을 인수하는데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약 9억 달러, 9억 달러의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회사를 다시 재결합시키는 그런 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폭스뉴스, 친트럼프 언론사죠. 그 폭스뉴스를 고소를 했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Dominion Voting Systems sued Fox Corp's Fox News, seeking $1.6 billion in damages for what the company alleges were defamatory on-air comments. defamatory는 이제 그 fame이 명성이잖아요. defame은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건데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이제 스마트매틱이라고 하는 선거 때 쓰는 투표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폭스뉴스 앵커들이 뉴스에서 이제 그때 뭐죠? 트럼프 관련돼 가지고 선거 결과를 얘기할 때 뭐 기계가 이제 나빠가지고 잘못 개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6억 달러, 16억 달러의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네, 그런 소송이 들어왔다는 뉴스입니다. 자, 오늘 그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뉴스에서는 첫 번째 그 위웍 뉴스가 이렇게 눈에 띄네요. 위웍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과연 그 비즈니스가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 이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마불사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 커서 우리나라에도 진짜 수십 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점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리고 새로운 스펙은 합병돼 가지고 스펙이 그 물건을 찾으면 이제 걔가 거기에 블랭크 체크를 냈던 투자자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인데 공실률 그리고 대기업 기업의 유치 뭐 이런 게 문제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앙트로프로노 괴짜긴 하지만 그리고 좀 나쁜 마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멋진 디자인 감각과 그다음 추진력으로 그 위웍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전개한 아담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없이 과연 위웍이 제대로 갈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투자했던 손정희 소프트뱅크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지금 밸류에이션을 많이 낮춰가지고 전통적인 IPO가 아닌 스펙 IPO 우회 상장으로 어쨌든 IPO를 해서 자금을 이제 회수하려는 다이베스팅 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섹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